KTV 추억의 문화영화 86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김봄.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드넓은 배추밭에서 배추를 뽑는 아낙네들. 잔뜩 쌓여있는 배추들과 트럭에 차곡차곡 쌓이는 검은 연탄들. 눈에 파묻힌 마을과 스키를 타고 등교를 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신나게 눈싸움을 벌이는 모습. 구색은 자선 냄비에 동전을 넣는 아이의 모습 등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입동과 겨울 풍경. 자막, 깊어가는 가을. 달력이 입동을 알리면 멀지 않은 겨울맞이 준비가 시작된다. 풍년을 맞은 해에는 시장에 나온 김장배추와 갖가지 양념 젓갈류가 겨우살이 준비에 바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고 든든하게 해주었고, 집집마다 연탄을 준비하는 모습은 연탄으로 추위를 하던 그 시절의 예사 풍경이다. 1985년 대한뉴스. 가을은 한층 깊어지고 겨울철도 머지않았습니다. 대풍을 이룬 김장배추. 드넓은 배추밭이 초록 일색이다. 갖가지 양념과 젓갈류는 겨우살이 준비에 바쁜 우리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말린 고추와 마늘 등. 겨울철 연료의 대종인 연탄 사정 또한 좋아서 날씨가 추워져도 마음만은 여유 있고 풍요롭습니다. 연탄이 트럭에 차곡차곡 쌓인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썰매타기나 눈놀이에 기뻐 뛰놀지만, 대관령의 겨울은 모든 생활이 눈과 더불어 긴 휴식의 계절이다.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사람도 없이 강냉이와 감자로 긴 겨울을 나는 사람들. 한방눈이 쉴 새 없이 내리던 그 시절의 대관령은 눈동산을 이루고, 대관령 기슭의 한 서당에서는 후세에게 유교의 예를 전하려는 배움이 한창이다. 대관령의 겨울은 자동차도 일방통행. 오전에는 들어오고 오후에만 나갈 수 있었다. 1959년 문화영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어린이들은 썰매나 스키를 탈 수 있게 되어 즐겨 날뛰고 강아지는 까닭없이 좋아합니다. 눈에 파묻힌 마을. 그러나 대관령의 겨울은 모든 것이 눈과 더불어 긴 휴식을 갖게 되는 계절입니다. 한방눈이 그칠 사이 없이 내리기 시작하면 집 주변은 눈동산을 이루고 나뭇가지엔 흰 눈꽃이 핍니다. 이럴 때면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이곳 사람들은 집안에서 강냉이와 감자를 먹어가며 겨울이 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남편은 장작을 패고 아내는 옥수수와 감자를 챙긴다. 대관령 기술의 새로운 현대 교육은 아는지 모르는지 한학만을 배우기에 여염이 없는 한 서당이 있습니다. 이곳 글방의 서생들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며 옷도 흰 무명옷밖에 입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가집 서당. 승인의 법과 예의를 그대로 이어서 후세에 전하려 하는 것이 서당을 차린 이유라는 이 글방에는 현재 15명의 머리를 길게 따은 종각과 몇 사람의 어른들이 노노 맹자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글방에서 한 고개를 넘어서면 이와는 대조적인 현대식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이면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스키를 타고 학교에 옵니다. 손발이 어는 추운 날도 아이들은 추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때로는 눈싸움이 벌어져서 일대 열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름의 능선 위에 눈이 쌓이면 이곳에서는 매년 썰매 시합을 합니다. 썰매는 스키의 원시적인 것으로 겨울철 눈이 많은 이곳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의 하나인 것입니다. 대관령에 겨울이 오면 자동차는 일방 통행입니다. 오전에는 강릉에서 올라오고 오후에는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교통은 두절됩니다. 해마다 스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대관령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린다. 이곳에서는 매년 전국 체육대회 동기 스키 대회와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 두 차례의 스키 대회가 거행됩니다. 1960년대 강추위로 얼어붙은 원양어선. 어부들은 선박의 얼음을 망치로 부수고 거침없이 겨울바다를 항해하며 걷어들인 결실을 부두로 나른다. 눈바람과 강추위에도 제설에 여념없는 백설의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 추위에 아랑곳 없이 힘찬 물질을 하는 물개와 겨울을 맞은 동물들도 흑백 화면으로 만나본다. 1962년 리버티 뉴스. 바다에 나간 이 트롤루어선은 얼음을 외도 모양 뒤집어 썼는데 얼어붙은 위솥을 벗기기 위해 매질을 하고 찍어내서 무거운 뱃머리를 가볍게 해야 잡은 생선을 버스턴에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어부들이 해머를 들고 배에 얼어붙은 얼음들을 내리쳐 깨부순다. 눈이 오나 얼음이 오나 우체부와 마찬가지로 어부들도 일을 멈출 수는 없으니 2, 3일 내에 바다로 나가기 마련인 그들은 거칠은 동장군에 대한 불평은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1961년 대한뉴스. 지난날 12월 5일경에 중동부전선 산악지대에는 눈이 근 1m가량 내렸습니다. 향로봉과 진부령 근방진지에서 영하 19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국토방 위에 중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용사들은 작전상계에 지장이 없도록 재빨리 제설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고지의 초소나 참호 속에서 눈보라와 싸우며 불철주야 근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일선 용사들에게 가끔 후방의 위문반들이 찾아와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특히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보다 더 많은 위문품을 일선 장병에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정성 어린 한 장의 편지와 한 권의 책이라도 용사들에게는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1959년 문화영화. 20년 내에 모진 추위가 휩쓸고 간 이곳 창경원의 동물을 문안해 보았습니다. 추위에 시달린 탓인지 고운 꼬리를 활짝 펴기가 우둔해진 공작새. 공작새가 꼬리를 부채처럼 펼친다. 지난달 첫 딸을 낳은 원숭이는 잠옷 수집은 듯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원숭이는 새끼를 품에 안고 있다. 그러나 북극 해안에서도 살아온 물개들은 추위는 아랑곳없다는 듯이 힘찬 유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만발해 온 산이 하얀 눈세계가 된 설경.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기는 겨울. 한편으로는 소외된 노인들과 가족 없는 아이들의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구세군의 불우이웃 돕기 자선 냄비가 종소리와 함께 그 시절의 거리 풍경을 펼쳐낸다. 1988년 대한뉴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휴일의 한강. 꽁꽁 얼어붙어 있다. 얼음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1985년 대한뉴스. 살록의 밀감이 노랗게 익어가는 제주도 한라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나무가지마다 눈꽃이 만발해 온 산이 은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새하얀 풍경에 알록달록한 옷차림이 도드라지는 등산객들이 올라온다. 스케이트장마다 얼음을 지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겨울방학 동안 움츠림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겠습니다. 거리엔 자선 낭비가 등장했습니다. 이웃에 불우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낭비 없는 조용한 연말을 보내야겠습니다. 나무에 장식한 색색의 조명이 반짝인다. 1992년 대한뉴스. 마음도 걸음도 바빠지는 셈이 어려운 처지에 이웃을 돕는 자선의 손길도 바쁘기만 합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겨울에는 유독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거리공원에 앉아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 이웃사랑은 내가 먼저 할 일입니다. 농한기를 맞는 농부들의 시름이 늘어만 가는 계절 겨울. 60년대는 농한기의 농촌 부업을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시기였다. 농촌에는 방석이나 화문석을 만들거나 축산업과 양계업을 부업으로 삼았고 가마니 짜기나 벽지 만들기, 돗자리 짜기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1965년 대한뉴스. 일하는 해를 맞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한기 농가 부업을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군 고산리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방한용 수도 집방석 만들기에 온 불황민이 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이미 3만 6천 개의 집방석을 서울시에 납품해서 15만 원의 순수익을 올려 연체된 농사자금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조합 자체자금 조성 10개년 계획에 부응해서 경기도 광주군 신대리조합에서는 현물저축으로 2년 동안에 목표량인 288가마를 마련했는데 전국적으로 목표액 197억 원이 저축되면 앞으로 농사자금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967년 대한뉴스.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여러 곳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갖가지 농가 부업이 한창입니다. 배틀로 배를 짜거나 가마니를 짜는 모습들. 강화를 비롯해서 옥구, 완주, 달성 등지에서는 화문석과 화방석 등을 짜 스스로의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가를 이용해서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 이태 동안에 일본 등지로 화문석 20만 장을 수출해서 2만 2천 달러의 외화까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화문석은 돗자리, 화방석은 방석.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팔자소관이라고 체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났다고 농한기를 편히 지낼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업이라도 열심히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농촌은 보다 살찌고 잘 사는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970년 대한뉴스. 경상북도에서는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가 부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금능군 계량면 신용동 마을 사람들은 가마니 짜기에 유휴노동력을 동원해서 호당 매월 18,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농한기 없는 마을로 이름난 금능군 간문면 구야동에서도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완초 벽지를 만들어 1인당 매월 25,000원의 수익을 올려 다른 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능군 계량면 양천동 마을 사람들도 미국 증산을 위해 객토 작업에 나서 농한기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습답 3만 정보에 8,500석의 미국 증산을 위해 객토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미국 증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67년) 문화영화. 겨울. 모든 동물이 잠자고 쉬고 있습니다. 또한 여지껏 우리의 농촌도 이때는 쉬는 계절로 알았습니다. 소의 입에서 입김이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에는 할 일 없이 소리라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철 이른바 농한기가 꼭 쉬고 놀아야만 하는 계절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가공부업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경기도 파주군을 예로 들면은 이곳에서는 장난감을 주문받아서 부녀자들이 하루에 1,200원씩을 벌며 장난감을 무려 26만여 개를 1967년 겨울 동안에 만들어 수출을 했습니다. 소인영, 여러 가지 부업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부업 기술을 가르칠 지도원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8만 8천 명의 지도원이 교육을 마치도록 계획도 세웠고 이들은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우리 농촌을 쉬는 농한기에서 생산하는 농한기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을 할 것입니다. 가공 부업이나 부녀자의 손으로 하는 부업에는 장난감 외에도 구슬 제품, 가진주, 인형, 수편물, 홀치기, 조화, 자수, 손수건, 식탁보 만들기 등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많이 주문받아서 농촌에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가공 부업으로 성공한 여러 마을 중에서 여기 경기도 안성군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선 수편물 하나만을 1,300명의 부녀자들이 만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4, 5천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기계로 짜여진 옷에 비해서 한 올 한 올 손으로 정성 들여 짜여진 수편물은 외국에서 대인기 품목의 하나이며 지금 이곳에서는 주문이 밀려와서 그 양을 미처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은 즐거운 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뜨개 제품들, 한 소녀가 뜨개질로 뜬 아기 신발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상자에 담는다. 설립, 겨울동, 겨울을 알리는 입동. 입동은 우리의 겨울나기와 상당히 밀접한 날이다. 입동이 지나야 김장도 제맛이 났으며 예로부터 겨울바람이 독할지 따뜻할지도 입동날의 날씨를 보며 그의 겨울을 점쳤다. 오늘날에도 입동이 오면 한국인들의 월동 준비가 시작된다. 추억의 문화영화 입동과 겨울 풍경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